안녕하십니까. FAD 랭킹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5위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문학상 5관왕을 차지한 소설이 표절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이 사실은 원작자가 직접 밝히고 나선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16일 소셜미디어에 한 작가의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포천시에서 연 문학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손모 씨의 단편소설이 2년 전 온라인에 공개된 소설을 통째로 베껴 쓴 표절작이란 겁니다. 원작의 뿌리라는 제목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병원이라는 단어를 포천병원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그야말로 복붙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손모 씨는 이렇게 훔친 글로 5개의 문학상을 탔고 상금 270만 원도 챙겼습니다. 원작자의 폭로글이 올라온 뒤에야 공모전 주최기관은 부랴부랴 수상 취소와 상금 회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고 사건이 커지자 손모 씨는 도용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표절 사건으로 인해 문단 내에선 공모전에서 표절 작품을 제대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AD 강윤슬입니다. 이어서 4위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언급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소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 학대임에도 입양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동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의 인권 의식 자체를 의심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은 이른바 파양을 뜻한 것이 아니며 입양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가 상호작용과 애착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전 위탁보호 제도를 설명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FAD 뉴스 오소리입니다. 마스크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3위 소식 신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노인이 병원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고 화장 절차를 밟던 중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 직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지난 1월 23일 가슴 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병원으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례가 진행됐고 화장기계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가족과의 작별 인사 시간. 딸이 관 속에서 어머니의 마스크가 산 사람이 숨을 쉴 때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즉시 화장 절차를 멈추고 어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마터면 산채로 화장당할 뻔했던 노인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병원 측이 오진했다고 판단해 고소했고 경찰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수정입니다. 중국이 이번엔 김치 종주국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치의 끊임없는 원조 논란 정훈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 환구시보가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 인증을 받은 것을 한국 김치와 연결하며 한국과 중국 간의 김치 기원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중국어 채널 부문 최다 구독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중국의 한 유튜버는 김장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며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유명 먹방 유튜버 햄찌가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발언한 동영상이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삭제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김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여러 전문가들은 커져가는 김치 산업에 대한 중국의 욕심과 중화 사상이 이 같은 억지 주장의 배경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에서 현지화할 때 마땅한 단어가 없어 파오차이를 대신 사용하고 있고 EBS 수능 교재에서도 파오차이를 김치로 해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식으로 이름을 바꿔 논란을 없앨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2013년 개명에 실패한 신치를 부활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FAD 정훈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나 했더니 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됐죠. 1위는 방역수칙 무시한 IM 선교회 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3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IM 선교회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IM 선교회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 소속인 마이클 조 선교사가 설립한 곳으로 선교회와 유학 입시 학원이 결합된 단체입니다. 지난 1월 24일 IM 선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안성, 광주, 홍천, 그리고 서울까지 번지며 관련 확진자가 390명을 넘어섰습니다. IM 선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며 합숙과 수련회를 강행했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감기약을 먹고 버티거나 외출한 결과 학교와 숙소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태로 20여일 동안 무방비로 방치된 점과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40개의 관련 시설 간의 왕래 가능성을 예측하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 범위가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르며 추가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이상으로 FAD 랭킹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